이어서 3기와 반야신경 합성이 있겠습니다. 회장 스님의 간절한 발언이 실행되었던 날입니다. 그로부터 매월 두 차례씩 실천 수행을 해왔고 벌써 횟수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25일 드디어 해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거룩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수행 결사 경과 보고를 총무국장 설혜 스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수행 결사문과 청교가 만들어진 건 4월 30일 이전의 일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전 기획 회의를 하였습니다. 수행결사 방향을 설정하였고 수행결사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수행결사 청규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소회의 3번, 확대회의 1번을 통해서 승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수행결사문을 검토했고 청규 그리고 수행결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4월 13일 소회의를 통해서 수행결사문과 청규를 최종 확정하였고 나의 수행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사회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수행하며 출가자의 본분을 지키고 비분이 승가의 당면한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길을 모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수행결사를 발족하였습니다. 증명으로 원로 스님들을 모셨고 태주 공각 스님 그리고 선원장으로 성본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입승은 우연 스님이었고 발기 대주가 참여 대중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발족식에서 증명이신 원로 의장 스님께서도 덕담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권수 정의 결사문과 비분이 객본도 합송을 하였고 비분이 승가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자담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고 저희가 수행을 자선하고 경행하면서 한 달에 2번 수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가지 2021년에는 여러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정기적인 자선과 경행 이외에도 정목 스님의 바디스캔, 통렌 명상, 그리고 해건 스님을 모시고 선종 3호 강의를 들으면서 수행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륜 스님을 초청해서 수행자가 경계해야 할 3가지라는 주제로 법문을 들으면서 다시금 수행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문제, 우리 지금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에 대한 특강도 수행 결사에서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어사 천지남에 대한 특강을 이병두 원장님을 모시고 했었고요. 그리고 남한산성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걷기 명상을 수행 결사를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을 보내고 2021년 12월에 종의위와 수행결사 참여 대중에게 수행결사에 대한 방향을 재설정하는 회의를 하면서 수행에 전념하기로 재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매 수행결사마다 음성 법문을 청취하거나 스님들을 모시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선방 법당문에서 자선을 했고 또 경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까지 확대를 시켜서 대면, 비대면으로 수행 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비대면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수행에 전념하는 수행 열사를 하면서 그 전에 비구니계 포살본을 합성하던 걸 법상 스님을 모시고 비구니계 포살을 여급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원고 도망거 기간 중에 비구니계 포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저희가 상담 심리 프로그램을 운용한 프로그램도 같이 접목을 해서 수행 열사를 이어갔습니다. 전목 스님의 건강 수행 그리고 감정 조절과 대화라는 주제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수행 열사 1주년 기념으로 법륜 스님을 다시 초청해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암 스님 초청 법문도 2022년을 마감하면서 법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불신도문 대종사 초청해서 삼치정계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비구니 해관에서만 하는 수행 열사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그 지혜 스님들과도 수행 열사를 모색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운영위원과 함께하는 수행 열사 경주 황룡원에서 했었고요. 제주시의 회원과 함께하는 수행 열사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승가 보호를 위한 수행 열사를 대전 청화사에서 하면서 선화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우리 비구니 승가를 비구니 해가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2022년 회항하기 전에 부처님 출가제일에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에서 수행 열사를 하면서 출가자의 본분을 지키고 현 시대에 처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수행 열사 경과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2021년 4월에 시작한 수행 열사를 원로 스님들을 모시고 회향을 할 수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오전 12시 반부터 원로회에 많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회향을 증명해 주시느라고 함께 해주신 원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3년간 저희가 그 수행열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까지 이어온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불변의 진리로서 놓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 비구니 승가가 다시 결합하고 비구니 승가의 본래의 가치를 찾고 지켜가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를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언제 역할이 많으셔서 너무나 바쁘셔요. 아마 저희가 구상하고 스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신 이 일을 좀 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많이 공감했더라면 오늘 이 수행열사 회향이 더 뿌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뜻을 가진 우리 비구니 스님들께서 매 수행열사마다 오시고 또 격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또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다. 지켜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향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지만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마감을 하시면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현재 비구니 승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어른들이 다 떠나신 뒤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후배에게 물려줄 우리의 비구니 승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하는 것을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양은 빛이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신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신 선원장 성본 스님께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선원장 스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선원장 성본 스님. 위 스님은 평소 자리타의 원력으로 끊임없는 정법과 공덕행을 실천하며 불법 홍포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비구니 승가 공동체 정신회복을 위한 수행결사 선원장 소임을 맡아 수행결사가 원만 회양하는 데 큰 공헌을 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7년 4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봉갑. 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상을 주셔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서 회양만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원로스님들을 모시고 수행결사 회양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하든 못하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장 스님께서 원력을 세우시고 또 결단을 내려서 오늘 수행결사 거룩한 회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장 스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마음이 게으릅니다. 오늘은 아침 예불을 좀 빼먹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깨어 있습니다. 게으른 생각과 함께 몸은 익어져서 예불 시간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렇듯 이 나를 찾는 이 공부는 익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문큰 스님께서는 이 공부는 연인들이 사랑을 하듯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장판대가 묻어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스님들이 가람수호를 하고 또 포교를 하면서 시간을 내서 정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회장 스님께서는 새벽 예불 끝에 꼭 20-30분 정도 정진을 하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님들도 수행의 끈을 놓지 말고 조성 예불 끝에 짧은 시간이지만 꼭 정진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몸이 익어지면 아침 이슬에 옷 젖듯 언젠가는 우리도 지혜의 눈이 열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행결사를 회양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다 같이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희망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임다 스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참여대공을 모두 이끌어 오셨고 때로는 매서운 경책으로 수행의 마음을 다잡아 주셨습니다. 선원장 스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행 결사문 합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구니 승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 결사문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승가는 늘 위기의식을 느낄 때마다 결사로서 불교를 바로 세우고 승가의 정신을 되새겨왔습니다. 결사란 뜻을 같이 하는 신행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며 출가자 본연의 길인 수행정진의 길로 함께 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크고 작은 신행 결사가 있었으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고려시대 보조진의 수성사 결사와 요새의 백년결사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를 빠르게 직감하면서 충격과 혼란의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승가는 계율이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이기적인 삶에 안주하는 등 세속화의 조짐이 확산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불교의 중림은 물론 승가라는 믿음조차 잊혀질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더는 출가 수행자가 설 자리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법을 전하고 승가를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날까지 불교의 역사가 몇 년이 이어져 온 것도 바로 승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지름길도 한 사람의 뛰어난 비구니를 기대하기보다는 비구니 승가 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승가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출가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니 승가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결사운동의 마지막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실천 사항으로 첫째, 승가 대중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삼장과 선어록을 북송하고 수행정진하겠습니다. 출가 수행자의 본분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 시대에 맞는 청규로서 수행 공동체의 순수성을 보호하겠습니다. 청규는 수행 공동체의 일을 위해 꼭 필요한 규칙입니다. 셋째, 수행결사의 생활 청규를 만들어 각자의 처소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출가자들이 각자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도 늘 비구니 승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무침과 수행방법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선사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자각시키고 정도로 걸어갈 것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눈 오는 날 눈길 걷는 사람이여 발팡질팡 걷지 마라. 그대의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느니라.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께 말씀 올립니다. 우리는 모두 비구니 승가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뿌리 깊은 불법문중의 지인명목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고 부처님이 정법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도록 정진합시다. 이것은 부처님 법을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중생과 세상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름에 동답하고 수행자로서의 삶을 회양하고자 하는 모든 비구니 스님들은 전국 비구니회의 수행결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기 2565년 4월 30일 전국 비구니회 수행결사 선원장 성본 회주 봉가 학장
승가 공동체의 정신 회복을 위한 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전부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시간이라서 말씀 올리기가 많이 숭고합니다. 3년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현대 사회에 우리 비구니 승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찰에는 끊임없는 사찰 운영서부터 또 불자님들을 대응해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수행자의 주위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처음 출가하실 때는 저 역시 다시 학업을 마치고 출가를 결심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고요함 속에 수행자로 살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절에 들어보면 수없는 일들을 저희가 외면할 수 없이 일상생활이 거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비구니 승가 결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하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일꾼이 아닌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일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서 거기에는 꼭 수행이라고 하는 각오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모든 승가 공동체가 함께 지켜왔던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과 함께 1차는 수행하자. 쪼가리 시간이라도 또는 각자 어디에 있든지 함께 뜻을 모아서 수행하자. 그러다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요. 코로나 때문에 스님들이 모이기 어려울 때 저희가 줌으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수행이 될까 하는 회의가 굉장히 깊었는데요. 의외로 바쁜 일을 딱 내려놓고 그 수행 시간이 되면 줌을 켜놓고 멀리서 함께 오고 가는 그 부산함 없이 앉은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2시간, 1시간 수행을 했습니다. 정말 의외로 좋았어요. 우리 여기 계신 도반들께서 그거 괜찮았다. 줌 수행이. 그래서 서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금 다 들어와서 하고 있는가? 개중에는 바쁜 스님은 일어났다 앉았다도 하셔요. 그러면서도 줌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또는 이 시대에 새로운 그 첨단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아까 다시 입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해양이지만 나의 수행을 놓지 말자. 혼자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줌을 틀어놓고 같이 수행하든 우리는 출가사문으로서의 놓지 말고 하자. 이런 말씀을 저를 시작으로 다시 부탁을 올려서 오늘 해양이지만 다시 입제를 하자. 그런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는 권속들만 모여서 서로 가까이 계셨다면 이제는 줌을 통해서 서로 멀리 계셔도 뜻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나누고 지킬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출가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속과 나 친한 사람을 그 틀을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하나의 수행 공동체로 다시 그 수행을 근본에 놓지 않는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튼튼해지면 사찰은 우리들이 사는 집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은 사찰은 공동의 공간이고 여기는 앞으로 사부대중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을 지으면 이쪽은 비구니 예수님, 이쪽은 거사님, 이쪽은 보살님, 또 간혹 비구스님이 오셔서도 같이 그 어떠한 경계를 두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중에 있는 사찰은 산중대로 사부대중에 참여하고 그리고 도시는 도시사찰대로 그 자체가 사부대중이 모여서 같이 수행하고 모든 거 검소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수행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만의
사찰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사부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행공간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제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님들이 그 사찰일에 너무 이제 쏠리시다 보니 그건 왜 그러냐고 연구를 해봤더니 한두 분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사부대중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도 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거사님, 보살님을 같이 수행자로 트레이닝하자. 그 전에 종범 스님께서 우리는 출가 수행자고 제가자는 제가 수행자다. 이제 수행의 파트너로서 같이 미래의 불교를 향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계시는 비구니스님들이 우리 스님들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발심하신 제가 불자님들을 행자님처럼 존중하고 대접하면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리고 건속에 관계없이 서로 문 두드리고 저기 성향이나 이렇게 다르면은 참 서로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좀 더 마음 넓게 서로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안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도 교육도 모든 것을 계속 지속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개발도. 지금까지는 스님들이 자기개발을 대학원에 적을 두고 자격증을 따고 여기에 한계뒀는데 그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비구니 회관에서도 병원 봉사를 하려면 병원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 너무 불편한 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 또 복지사는 복지사 자격증, 이거는 정말 조정단에는 설법을 하는 법사 자격증을 꼭 따시면서 그냥 단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시는 그런 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이제 저녁에 하원 강의가 있는데 저희 비구니 회관에는 11명이 아침마다 하원경 개송을 독송했어요. 그게 한 페이지를 읽든 두 페이지를 읽든. 그래서 아침마다 같이 할 때는 굉장히 그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또 수행자의 분면으로 돌아오고, 일주일에 저녁 오늘 화요일은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줌을 통해서 하원경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계셔도 한 분이 계셔도 경전을 독송하고 30분이라도 지금 10분이라도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을 놓지 말자. 그래서 두 분이 계시면요, 아침 시간을 갖고 두 분이 한 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꼭 하원경이 아니라도 뭐든지 같이 읽으시면 상자 스님이시면 상자스님 데리고 또 선주선녀 데리고 아니면 제가 불자님 같이 경전을 꼭 읽고 그것을 하루 실천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재교육을 하면서 스님들이 일에 너무 찌들어 계셔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이 좀 휴가, 아까도 우리 회장 스님 말씀드린 휴가 보냈다고 그러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휴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을 넉넉히 그 휴가를 드리고 재교육을 받고, 그래서 지치지 말고, 젊은 스님들이 지치거나 거기에 실증을 느끼면 미래가 없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구니 스님가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자꾸 개발시키자. 그것이 기도도 좋고 그것도 저는 경전 독성이 좋았고요. 그 중에 또 우리 젊은 친구들 휴가 가서 산천을 왜 이렇게 좋았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스님들 숫자가 부족하니까 제가자를 파트너로 삼아서 그분들께 제가 수행자의 그러한 길을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제안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회를 향해서, 우리 수행만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를 향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좀 친절하자는 거예요. 스님들이 친절하지 않대요. 요번에 실카디타를 해보니까 전국의 스님들이 예약을 하면서 그냥 말씀이 거칠으셔요.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고 솔직히. 그래서 정말 얼마나 친절해야 되겠다. 스님들이 급하셔요. 그래서 누구요? 스님이요? 속인이요? 속인이라는 말을 아주, 상대가 누구예요? 속인이요? 스님. 또 이제 속인이요?
그래 제가 잡은 그때부터 막 그냥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스님들 다 그 지도자이시니까 젊은 스님들한테 정말 우리 친절하죠. 이제 친절하지 않고는 우리는 자비자비하면서 우리들이 굉장히 고립되고 그리고 아주 그냥 단정되어버리고 누가 와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저거 보세요 인사라는 건 눈을 맞춰가지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스님들이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이 못 내려왔는 걸 읽어주셔야 그래서 대사회적으로 첫째가 우리 친절하지 그것이 신구의 상업으로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정말 이거는 간절한 일이에요. 다 지금 여기 어른들은 하고 계신데 요즘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 문제, 대기오염 문제 이거는 불교가 갖고 있는 큰 그 자료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어제 일요일에 제가 그저께 그러면 우리 분소위로 살아났다. 지금 옷의 쓰레기가 산천을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EM 교육을 시키고 환경 문제를 하고 또 사찰이 물건을 서로 나누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에 우리 스님들이 깨어 있으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 주시는 거. 저희 비구니 회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쭈깅을 나가요. 그래서 여기 그 수서동 일대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쓰레기를 주우고 쓰면 그걸 이 동사무소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는 어떤 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탁 일어나서 가서 쓰레기를 산처럼 주워오고 해서 그 지역 사회마다 우리 스님들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쓰레기를 줍고 그런 그 리더가 되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느 절에 갔더니 그냥 또 종이컵이 나오고 또 종이컵이 나오고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행사를 해도 그래요. 우리 스님들이 다 일회용 안쓰기에 리더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정말 다해용을 갖고 다니고 이런 것이 이 시대. 옛날에는 참선 하나 하면 다 선사로 되셨는데 이제는 다양하게 참선 수행은 물론이고 연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항상 앞장서서 내가 먼저 실천 그게 다 율장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분소에 읽으시고 하루에 한때 잡수시고 왼발로 걸어다니시고 최소한의 건물 나무 밑에 앉아 계시고 내가 심지어 아플 때도 기한약 먹으려고 헛둥거리지 말아라. 널려 있는 약을 가지고 진기약으로서 그냥 율장을 다시 보면 21세기를 이제 불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전쟁이 왜 일어나고 부처님 탐진치 삼독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전을 읽으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부처님을 닮아보자. 그래서 사회에 우리가 리더가 되면 이건 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력과 재산으로 이 사회가 움직여지지만 우리 비구니 스님은 이러한 부처님 정신과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 지도자가 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저희가 문화포교 예술단에 있는데 그 단장이 젊은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활약하는데 와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불교 쪽의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키워줄 길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단을 꾸리고 저희도 돈이 들어갑니다.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 시대의 불법을 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로 거기는 음식도 들어가고 차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부터 저희 회관에는 음식으로 차로 이미 문화예술을 갖고 계시고 거기다 이 시대의 음악이나 그런 것을 더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힘든 게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 천주교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광화문이 다 천주교 역사로 더 쓰이고 있어요. 그것을 지난 4월 18일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한 것을 다음 단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미 그 로드맵은 나와 있지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그 로드맵대로 우리가 조심조심하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아무도 지적 안 하면 500년 역사, 조선조 역사가 10년으로 이미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그런 역사에 또는 사회 문제에 눈을 뜨고 지적하자.
그것은 누가 해장을 하든지 우리 비구니 스님들의 역사인식으로서 지켜가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역사에 하나의 종교가 국가의 돈을 써가지고 자기네 종교를 현장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불교뿐이 아니라 한국 그 국민이 참기 어려운 일이다.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알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묻혀버릴 거 같이 나가십시면.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문제예요. 지난 겨울이죠. 그 분향사 보건소 박성재 우리가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하고 관계된 백창문화재단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뭔가 마감을 찍어달라. 그래서 중단해서 이제 다 하셨다. 그러면 비구니가 가서 낙성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38절 수행결사를 거기서 참 뜻깊은 36장인가요? 굉장히 뜻깊은 그런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 보건소를 우리가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시는 비구니신들 거기 이제 봉사 가시는데 봉사 가시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돈을 모아서 여기서 1,000만 원에 거기 가면 1억으로 쓰더라고요. 뜻깊은 일이에요. 이런 뜻깊은 일, 내 수행을 챙기고 주위에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지적하고 국제적인 그 중에 하나가 이번 6월 23일 날 샤카르타 대회예요. 이건 20년 만에 다시 왔고 요번 지나면 또 20년 넘어서 오겠죠.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흐름에 여성 비구니 문제도 소홀하지 않고 다 잘하자. 지금 어른스님 모시고 너무 시간이 바빠서 제가 중원부 말씀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비구니회는 또 다음 13대에도 이런 것이 잘 지켜지시도록 저희가 잘 정리해서 그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결사를 시작할 때 참 훌륭한 생각을 했다. 나도 이걸 빠지지 않고 좀 따라서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어떻게 좀 이 말 저 말 좀 들어보니까 또 늙은 사람 한두 사람 있어 오히려 거기서 고치니까 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또 그것도 옳은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은 남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에 그랬으면 먼저 끝끝내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3년 동안에 이끌고 가시느냐고 우리 회장씨님, 입성씨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나,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잘 사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아주시는 거를 내가 흘리는 말에 언젠가 우리 회장 되기 전에 스님이 사카지타에 이렇게 너무 애를 쓰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회장도 한번 해야 되고 한국에서 다시 그 사카지타 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장이 되면 회장 돼서도 그 회를 이끄는 거하고 그냥 얹혀서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르거든요. 그 소위를 살아보면 알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또 우리 지금 스님들이 다 아시지만 강원이고 선방이고 지금 각 자기네 문중끼리 그냥 소임을 짜가지고 이끌지 공동생활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비구니 회만큼은 공동생활을 꼭 했으면 좋겠다. 나는 신중을 가지고 이제 회장님한테 이렇게 던져냈는데 그 말이 좀 옳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공동생활을 잘 해주시고 또 결사를 이렇게 해야만 잘하니까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비구니회에 진짜 아주 그냥 고마우십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다. 원래 이런 걱정이 있으시겠습니다. 가창하게 하십시다. 정비구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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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여기 나와서 말씀드릴 그 처지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제 일이 바쁘다고 많이 협조도 못 해드리고 많이 협조도 못 해드리고 그래도 먼 데서 늘 하고 있는 이제 여기 자료라든가 또 늘 이제 우리 소임자 스님들이 늘 또 활동하시는 거는 먼 데 있어도 다 하니 뉴스도 잘 보고 또 저런 자료들 잘 봐서 알면서 정말로 그동안에 정말 모두 소임을 아주 열심히 정성껏 잘 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비구니 스님들도 우리는 이제 벌써 한 세대 지났고 지금 이제 모두 회장 스님을 비롯해서 소임하시는 우리 젊은 스님들이 참 열심히 하고 또 많이 훌륭해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처 우리 세대가 생각 못하는 것도 모두 해서 잘 하시고 해서 항상 이제 비군회는 자주 오지는 못해도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와서 그래도 자주 와서 같이 돕고 같이 해야 할 말이 있지. 어쨌든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예, 젊은 스님들이.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시당하고 적당하고 맞은 말씀인데 우리의 힘이 따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 힘대로 본분만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인연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인연이 이끄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섭을 막론하고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과를 분명히 믿고 열심히 자기자기마다 주어진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역대 회장 스님 가운데에 지금 회장 스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회장 스님이 그만큼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젊은 스님네가 뒷받침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이 댓글 잡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 위에서 모든 스님네들이 잘 받들어서 그말로 상하와 화합을 해서 오늘의 이런 영광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별 사람 없어요. 내내 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회장님 한 번 더 살아줬으면 나는 원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현 진영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차피 죽는 하는데 맞춰서 불사를 잘 지어주셨으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의 말씀은 그대로는 못하더라도 5분이나 10분이나 그러다 자기의 생각, 자기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말을 그대로 행동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해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해양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해양답게 살려면 행주사하고 동성에 늘 껴있는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껴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알기는 알아도 때로는 마음값 속에서 거듭이면서 보혈하고 한답시고 거듭 그러다 보면
아닌 자리도 놓쳐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이랬는데 아까 우리 선현장수님 말씀대로 늘 습관들이고 늘 습관들이지 않으면 참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제 12대 회장스님이 주문하면서 수행 결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늘 곰곰이 참석은 잘 못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에 주문을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어도 멈춰지고 그 시간에 마음을 챙기게 되고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습관이 아닌가. 늘상 깨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과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참 저는 무슨 말대로 오늘은 조금 예물을 빠져볼까. 핑계가 아주 적당히 생겨요. 내가 다리가 좀 아프니까 어저께 늦게 어디 갔다가 늦게 왔으니까 조금 쉬어도 안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정말 몸이 뭔지 알고 벌떡 일어나 앉아서 어느새 법당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고 늘상 수행이라는 우리가 우리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론에 밝고 아무리 포교에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수행이라는 어떤 우리의 본분이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이렇게 익혀지지 않으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 할 일은 수행밖에 없구나. 수행 속에서 포교도 정복도 이루어져야지 수행을 하지 않고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하고 이론에 밝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수행이 있지 않으면 큰 힘이 이제 따라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일쓰고 그런 것을 저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60년 부처님 밥을 먹으면서 아까운 내내를 하면 내 덕분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잊지 않고 살아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회장님 이 수행 결사를 처음 시작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끝까지 자비생 다하고 우리가 정말 성불의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이것만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오늘 한번 세워봅니다. 스님들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과 저도 아침에 산차를 이끌어가면서 주지소유를 보면서 재방문을 열고 나오면은 저녁에 빠르면 좀 6시쯤 들어가고 어쩔 때는 9시쯤 재방문을 들어가서 이제 허리 좀 펴고 그리고 씻고 자야지.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 3시 50분 이런 시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행 열사가 있다고 봉지가 뜨면은 달력에다가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비구니의 수행 열사라고 꼭 써놓습니다. 그거는 대중들에게 다 보라고 내가 그날 없더라도 비구니의 수행 열사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날짜를 이렇게 집어보면 꼭 그날 또 무슨 일이 생깁니다. 마음은 반은 여기 와 있고 반은 동덕사를 또 오가면서 지금쯤 정진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 스님께서 또 선원장 스님께서 저희 또 소임자 스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그동안에 못했던 수행을 인도 분황사 보드라야 덴탈에 가서 수행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왔고요. 회장 스님과 잠깐 또 수행 결사 때 잠깐 이곳에 와서 마음의 힘을 얻고 또 내비게이션처럼 길도 찾아가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미 마음의 내비게이션이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문을, 이 법당문을 나가더라도 그 길을 잃지 않고 잘 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 우리 상당스님께서 3년여를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국자에 같이 수행을 같이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인연에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계속 진행을 해주신 우리 조국자 스님한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강사님의 말씀에 일은 끝이 없다. 일 끝내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공부하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그 공덕으로 저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했더니 그나마 어떤 때는 제 자신이 스스로 자녀를 얻게 되고 또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들어보는 그런 것이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 함께 대중이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줌으로 또 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인연들의 귀한 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짜를 따져가지고 정확히 1년 6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사를 만나서도 하고 또 줌으로도 하고 했는데 이제 회원 행사도 많고 또 일이 또 각자 다 많으시지만 회원님도 좀 많이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모든 것을 다 놓고 그 시간 딱 앉아서 공부하는 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줌으로도 또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줌은 이제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앞에 놓고 어떤 때는 졸고 있기도 하고 제 모양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또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게 너무 쌓이고 선방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자리이든 큰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